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희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희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할 소중한 기회를 주신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 삼척시가 지속 가능한 생활 인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전략으로 삼척형 워케이션 센터의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사무실이 아닌 휴양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워케이션은 기업에는 인재 유치의 수단으로, 직장인에게는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수려한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고 즐기는 단발성 관광을 넘어서 업무와 일상이 어우러진 생활 밀착형 관광을 추구하며 머무르는 도시 삼척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워케이션 센터가 구축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머무르는 체류형 생활 인구가 유입됩니다. 이들이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삼척 곳곳을 누비며 생활하는 과정은 침체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삼척시는 워케이션의 최적지입니다. 맑은 동해안의 해변은 몰입이 필요한 직장인에게 최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계의 폐광시설이나 시내 유휴 공간을 재생하여 워케이션 센터로 활용한다면 지역의 역사성을 보존함과 동시에 가장 현대적인 비즈니스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부산광역시와 제주도는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인근 강릉시와 양양구는 비즈니스 지원 센터를 통해 수도권에 있는 기업 직원들을 대거 유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워케이션을 하나로 융합시켜 학생 및 청년층 생활인구 유입에도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런케이션, 남해군의 교육발전 특구 시범 사업인 오시다 남해사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삼척시도 교육발전 특구 사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워케이션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지 일하는 공간만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삼척만의 특색이 담긴 워케이션 조성과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바다가 보이는 오피스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삼척의 관광 자원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삼척의 미래는 사람이 머무는 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케이션 센터는 우리 삼척을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 도시로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박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삼척을 젊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채울 워케이션 센터 건립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양희전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곡 국민여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가곡 유황온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진석입니다. 가곡 국민 여가 캠핑장과 가곡 유황온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가곡 국민 여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가곡 국민 여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도모를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가곡 국민 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외 3개 법령입니다. 추진의 필요성은 유지관리 성격의 시설물로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 직영보다 효율적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가곡 국민 여가 캠핑장 시설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캠핑카 15동과 부대시설인 관리동, 호수처리시설, 불소처리 여가시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2월 15일부터 2029년 2월 14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일반 입찰입니다. 위탁료는 시비 지원으로 1,680만 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시지경에 비해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으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향후 일정입니다. 26년 2월 중에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가곡 국민 여가 캠핑장의 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입니다. 비용 추계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으로 하였으며 비용 추계 결과 연간 1,680만 원 산정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은 시비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가곡 유황온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가곡 유황온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도모를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가곡 유황온천 관리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외 3개 법령입니다. 추진의 필요성은 유지관리 성격의 시설물로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지경보다 효율적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가곡 유황온천 시설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범위는 건축 연면적 2,981.5제곱미터로 목욕탕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2월 15일부터 2029년 2월 14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가곡면 마을법인 단체의 수의계약입니다.
위탁료는 12 지원으로 5억 200만 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성성 검토 결과 시지경에 비해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향후 일정입니다. 2026년 2월에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2026년 2월 15일부터 2029년 2월 14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73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가곡 유황온천 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입니다. 비용 추계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으로 하였으며 비용 추계 결과 연간 5억 2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74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은 12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가곡 국민여가 캠핑장, 가곡 유황온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곡 국민여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곡 국민여가 캠핑장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2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소관부서는 현 수탁자와의 재계약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재위탁 운영을 위한 원가 계산 용역 결과 재정 지출은 지경보다 위탁 운영 시 32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을 의결을 받고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일반 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위탁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3일 정례 의원 간담회 시 캠핑장 위탁 운영 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 지표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 방법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곡 유황온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가곡 유황온천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2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소관부서는 현 수탁자와의 재계약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재위탁 운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결과 재정 지출은 지경보다 위탁 운영 시 8,59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을 의결받고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해당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려는 위탁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3일 정례 의원 간담회 시 수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며 가곡 유황온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 수탁자인 가곡 영농자업법인에서는 2026년 1월 1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주의적으로 삼척시장은 2027년 2월 14일까지 가곡 영농조합법인회의 제3자와 가곡 유황온천 국민여가 캠핑장이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위한 입찰 공고 등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비적으로 삼척시장은 가곡 영농조합법인과의 재계약 협의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 가곡 영농조합법인회의 제3자와 가곡 유황온천 국민여가 캠핑장의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신청 취지의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가처분 사건 등의 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기간에 대하여
리스크 관리를 주문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 자문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가곡 국민여가 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강호 의원입니다. 그쪽하고 이 쪽수가 보고하시는 과장님 쪽수하고 이 의원님들 그 책상 위에 있는 보고서 쪽수하고 틀려요. 죄송합니다. 몇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긴 9쪽하고 20쪽이에요. 우리한테 배부된 회의 서류에 있는 거.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가곡 국민여가 캠핑장 민관 위탁 심의위원회 의결서, 그다음 가곡 유학 온천 민관 위탁 심의위원회 의결서 두 가지에 보면은 선정 방식의 검토 결과 수의 계약을 통한 수탁자 선정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됨. 두 개 다 그렇게 수의 계약을 전제로 하는 심의위원회 의결서예요. 그 회의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저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수탁자 선정 방식이 두 건 다 공개 모집 가로하고 일반 입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의결서가 의결한 내용하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동의안이. 누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럼 해당 담당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가곡 캠핑장은 저희들이 이제 공개 입찰인데 요거는 저희들 다시 재심의하겠습니다. 재심의하면은 재심의 이후에 동의안을 넘겨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요 내용은 지금 사전에 배포된 거하고 좀 달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검토하셔가지고 이건 동의안을 상정을 의회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과장님이나 의사팀장님이 이 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간담회 때 가곡 여가 캠핑장 국민여가 캠핑장이 있잖아요. 당초 비용 추계가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그걸 제가 그때 간담회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아예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최초 얘기하시는 네, 겁니까? 당초에 비용 추계가 나왔을 때 예, 예. 국민여가 캠핑장은 얼마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가곡 온천은 얼마가 발생할 것이다.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가 될 것이다 해서 비용 추계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당초에 이거 2010년도에 네. 2020년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그 수입이 한 3억 천 정도. 어디가 말입니까? 가곡 국민 캠핑장이. 그러면은 과장님이 그날 간담회 할 때 예. 제가 국민여가 캠핑장이 2억 한 7천만 원 정도가 흑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하고 가곡 온천은 많이 1억 한 3천만 원 정도 적자가 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그게 아니고 반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 국민여가 캠핑장이
22년도 원가 계산 때 수입이 한 3억 천이고 지출이 한 1억 9,300 돼갖고 한 1억 700 정도 이제 흑자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가곡 유아원천이 수입이 한 7억 200 정도 되고 그 지출이 한 7억 8,600 돼갖고 적자가 한 8,400 나는 걸로 해서 이제 두 개 같이 통합 운영하게 되면 이제 적자가 안 난다, 이렇게 이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예. 캠핑장이 흑자를 보는 거는 비용 추계가 나온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곡 국민여가 캠핑장이 적자를 하는데, 적자라 그럴 것 같으면 처음에 당초 비용 추계가 적자로 나왔으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세액 수입에 5천만 원씩 연간 이렇게 세액 수입으로, 민간 위탁 세액 수입으로 위탁금을 드리고 나서도 그렇게 운영하느냐고 여쭈어봤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됐고, 국민여가 캠핑장을 그렇게 흑자라 그랬는데, 그죠? 예, 예. 지금은 3년을 운영해 보니까 이게 매월 1,600만 원씩 이렇게 저희 시가 시비로 투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원하겠다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1년이면 이거 얼마예요? 연간 연간 1,680. 1,680이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운영 비용 추계한 거는 조금 잘못됐나요, 과장님? 그 22년도에 그 원가 계산할 때는 네, 우리 네. 그 신규 이제 준공하다 보니까 재산 가액을 갖고 만들고 또 인근에 우리 뭐 맹방 캠핑장이나 장호 캠핑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3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정도 이제 흑자가 났고, 24년도에는 한 73만 원 적자 났고, 올해는 작년에는 한 460만 원 정도 이제 적자가 났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당초 비용 추계는 하여튼 온천은 적자고 저 캠핑장은 맞습니다. 흑자가 된다 이 뜻이죠?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 3자 가곡 유황온천하고 캠핑장 관련해 갖고 이제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계약 체결 가처분 신청 1월 16일 날에 이제 제출을 했잖아요. 예. 가곡영농조합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인용하고 기각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은 별개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저희들 이제 가처분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주 내용이 저겁니다. 이제 당초에 23년도 저희 2월 14일 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4월 14일 날 하면서 그 기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곡이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농민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내분도 심했고 다툼도 심했고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무직을 하나 파견했는데 공무직이 이제 온 거에 대한 이제 자기들의 결정권이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간 이제 계약 기간 연장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자문 변호사님한테도 예, 가곡 영농조합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예,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됐을 때 하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각이 됐을 때 그 상황을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근데 뭐 그거는 사실 뭐 법이야 뭐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고 뭐 지금 온천이나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가처분 신청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운영은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기각이 되면 곧바로 이제 뭐 우리
가곡 대표 잔태에다가 이제 직영하는 여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파하면 지금에 그게 인용이 된다 이러면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이제 신청만 했을 뿐이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법률 검토를 우리 뭐 전문 그 변호사님들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적응을 해서 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좀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최초 운영자하고 좀 여러 가지로 자본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뭐 법적으로 말고 원만하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가곡 면에서 이제 단체들이 1월 31일 날 이제 네. 최종 한번 합의를 해보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최초 사업자하고 또 신규로 선정될 사업자 간에 원만하게 좀 합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지 뭐 법적으로 가가지고 누가 이기든 지든 간에 계속 갈등이 있을 텐데 이걸 그런 식으로 처리를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세요? 자,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으니까 잠시 정리를 해서 취합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담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곡 국민여가 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계약 방식에 있어 첨부된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 의결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 추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투표 아니고 이거 민간 위탁 동의가 안 했어. 이거 했다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 선포합니다라고 하면 되잖아. 다음 가곡 유아원청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관광개발과장님 자리 나와주시고. 가곡 유아원청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인데요. 가곡 유황 온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비용 추계를 몇 페이지냐면 24페이지거든요. 뒷자리를 금액은 뺄게요. 저 수입이 5억이고, 수입이 9억이고 지출이 14억이에요. 그죠? 과장님 보셨어요? 24페이지.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약 한 차액이 발생하는 게 5억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연간 5억을 이제 보존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예, 5억 200만 원을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24페이지에 그 인건비에 있어서 이 인건비 내에 우리가 관리 책임자를 하나 두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연봉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그 본부장 임금은 저희 공무직에서 그 시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로 연봉 얼마예요? 그분한테 나가는 게? 한 3,400 정도. 본 예산에 보면은 약 한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예산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총괄 책임자에 대한 보수 인건비가 예, 예. 여기는 그러면 인건비에 그 총괄 책임자 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예, 포함 안 돼 그럼 있습니다. 별도로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경비에서 전력비를 한번 보면 전력비를 여기에 4억이 나왔다고 했어요. 1년에. 예, 맞나요? 지금 요거는 23년부터 25년 9월까지 이제 평균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억에서 한 4억 5천 정도 예. 연간 발생하잖아요. 전력비가.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2022년도, 2023년도, 2023년, 2024년, 2025년도 3년간을 이 전력비를 따로 지급해 드렸는데 예, 예. 여기에 포함시켜도 이 금액이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여기 포함시켜서 이제 앞으로 이제 위탁을 주면 그 지금은 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이렇게 전력비나 통신비 이런 게 과소비하는 게 약간 있는데 좀 더 아낄 수 있고 이러면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가소비해도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4억에서 4억 5천만 원을 계속 보존해가지고 이 비용 외에 보존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적자가 그렇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걸 포함해서 비하면 5억 원을 우리 시가 삼척시가 보존한다 한들 전력비가 5억 원이 4억 5천에서 5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원 하나 마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지금 경비에 보면 네. 수리수선비, 통신비, 전력비, 지급 수수료는 저희들이 그 3년 동안은 시에서 직접 지출한 겁니다. 그러면 경비에서 아까 인건비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직접 경비를 지급하고 인건비를 그러면은 경비에서 또 직접 우리 시가 직접 지급하는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외에 가곡 지금- 온천을 운영하면서 예, 예. 매년 이 비용 외에 5억 원을 우리가 저 1년 예산을 보조해 주고 그 외에 지급되는 게 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뭡니까? 그 세 번째 보시면 소모품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소모품을 8천만 원 외에 또 추가로 앞으로 또 지원할 거예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00만 원 지원했는데 네. 불구한 거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서 이걸 과장님 여쭈어보냐 하면 과장님 저 한 번만 봐주셔요. 네. 똑같은 2023년도 2023년간 운영하면서 그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5억 원을 9억을 수입을 해서 지출이 14억인데 그러면은 차액이 5억이 발생하는데 5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3년간 운영한 예산이 그 5억보다 더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따로 하더라도 전기료만 해도 4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따로 지급한 예산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비용도 계속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설비는 뭐 기본이고 설비 뭐 고장 난다든가 이렇게 추가로 시설비는 따로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똑같아요. 먼저 3년 운영한 거나 5억을 지급하는 거나 여기에 전기료가 포함이 돼 전기료가 만약에 별도로 저 3년간 운영하는 것처럼 별도로 하셨으면은 5억 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보조하는 게 추가로 맞는데 전기료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은 5억 원을 지원하나 안 하나 기존에 운영하는 예산하고 똑같아요. 과장님이 이게 비용 추계하실 때 그런 것도 안 보셨나요? 그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게 되면 네. 그 밑에 보시면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을 저희들이 매년 검토를 해보고 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요건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이 보장될 수 있게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물론 비용 추계는 과장님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계하는 기준치라고 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마지막 정리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마찬가지지만 과장님 몇 번 바뀌었어요? 우리 저 운영하면서 시작하면서 한 4명 바뀌었습니다. 3년간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매월 이제 아까 그 간담회 때는 말씀드렸지만 초기 자금도 그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매월 정산도 매월 10일 날 정산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3년간 적절하게 대응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저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또한 민간 위탁 받은 분들도 법인도 상당히 조금 잘못했다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초기 자금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그 계약서나 우리 민간 위탁의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하다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비용 추계를 해가지고 이쪽은 흑자나고 이쪽은 적자나니까 어느 정도 양쪽 다 운영하면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재정이 분배가 잘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걸 그것도 구두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 안 되고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꼭 문서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뭐나요? 그 지난 3년간은 우리 그 농업법인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그 3년차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봐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은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 카드 얘기 드리면 문화누리 카드는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 그 복지나 여행이라든가 뭐 체육 스포츠 이런 부분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그게 단체에서 설비라든가 뭐 두부 기계라든가 만드는 체험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구입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보조금 환급에 대해서는 그거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지금 초기 자금 운영하는 자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적자가 되면서 이렇게 누적된 거하고 이런 비용을 과장님은 이게 법으로 판단이 돼서 법에서 지급해야 한다면은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 하면은 지급 안 하고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우리가 가곡 온천을 건립한 이유는 우리 가곡면에 침체된 지역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또 정지 의식을 함양하면은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초기에 그 가곡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예전에는 뭐 수리 수선비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전력비 이런 거는 다 시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운영비에다 다 넣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운영비에다 넣다 보면은 좀 더 절감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운영비가 조금은 절약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지금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곡 온천 상황이 뭐 흑자를 보거나 아주 썩 좋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했던 가곡 영농조합 법인하고 또 다시 이제 저기 수의 계약을 할 거기하고 지역 간의 지역민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가든 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 영농조합 법인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있다면 물론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도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수의 계약을 다시 할 그 법인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지원하고 하면은 이 다시 운영하는 주체가 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을 운영비에다 다 넣기 때문에 이게 흑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비용 추계라든가 우리 저기 관광개발과에서는 비용 추계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지역민들이 또 자기네 그 어떤 그 초기 투자비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돼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흑자로 돼서 지역 간의 어떤 갈등을 좀 이렇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지금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이제 당초에는 이게 이제 인근 또 온천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 3년간 이제 그 기초 토대로 해갖고 지금 이 비용 추계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분기별로 계속 검토를 해서 적자가 안 나게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예, 대신 지원할 건 그래서 지원하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새로 이제 수의 계획하는 저기 단체도 그 법인도 흑자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운영해 봤을 때 적자가 심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도 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분기별로 해서 부족한 것이 뭔지를 분기별로 체킹을 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거를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가곡 온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뭔가 좀 잘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 어쨌든 새로운 위탁자든 어쨌든 기존 위탁자든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 추계가 연간 5억 200만 원이 이제 적자로 이렇게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 비용을 갖다가 이거 적자분에 대해서 지출 방식은 그러니까 요구에 의한 겁니까? 어떻게 방식으로 이게 보전이 되죠? 우선 뭐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적자가 5억 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추계가 되니까 우리가 이 5억 원에 대해서 일부든 얼마든 처음 시작하는 기간에 먼저 좀 일부 지출이 돼서 지원이 돼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차후에 마지막에 후정산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는데 이 5억에 대해서 저기 정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정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자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산이 되는 겁니까? 중간에 순차적으로 지원하면서 정산을 보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정산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올해 작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고 2월달에 할 예정이고요. 그 앞으로 계약할 거는 당초에 우리 그 계약분에 보면 그 우리 전에는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약할 거는 이제 어차피 캠핑장도 적자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이제 일반 관리비와 이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적자가 큰 폭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비용 추계 5억이라는 적자가 나온다고 돼 있어서 우리가 추계 결과 5억 연간 5억으로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닙니까? 예, 그 포함시켰어요. 제 얘기는 이 5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산 이후에 1년에 한 번보다 처음 시작할 때 연초에 한 50%를 먼저 선 지원하고 그리고 차후에 흘러가면서 적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마지막에 정산할 때 지원을 하더라도 이 비용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 부분 수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환급을 받더라도 안정적인 그 지원책으로 먼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선은 저희들이 적자분에 대해서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그게 흑자로 이제 전환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5억 적자인데 흑자를 전환하려면 5억 이상의 더 매출을 올려야 된다. 지금 현재 9억 매출로 잡혀서 5억 적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9억 매출이 14억이 돼야지 적자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그 얘기 아니고 지금 현재 9억 정도 매출로 잡혀 보니까 5억 적자가 나니까 운영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5억의 금액을 처음 시작할 때 한 50%든 60%든 선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정산할 때 이 부분에서는 마지막 정산을 계상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니까요. 제 얘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지 분석을 우리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탁 운영이란 자체가 이익과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적자 흑자 개념에 매달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에 총 지출액에 우리가 지금 별도로 물품을 아까 사준다 연 얼마라 그랬죠? 그건 5천만 원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여기에다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운영하면 적자가 난다. 그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여기에서 돈 들어가는 걸 빼내 가지고 따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포함시키면은 그래도 운영비가 모자란다면 더 줘야 돼요. 이중적 구조를 또 그다음에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여기대로 운영하면서 누가 나중에 맡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상관없이. 자, 여기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거기 앉아서 떡볶이 장사를 좀 해야겠다. 어묵 장사도 좀 해야겠다. 그럼 이 온천을 운영하는 거, 물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별개로 봐가지고 인정을 할 건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곡 사람들이 일자리가 한 개라도 더 늘어날 거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돈을 더 들어가면 물품을 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인정을 다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니까 적자 흑자 개념의 무익이다 보니까 별대로 자꾸 행가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결과를 미치느냐? 삼척시가 앞으로 마찬가지에 누가 운영하든 간에 거기 운영이 말을 좀 잘 안 들으면은 그 휴지 사주지 마.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권력이 있는 거예요. 삼척시라는 권력이 위탁기관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머니 돈을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주머니 돈을 풀어서 하려고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여기 말고 복지관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 그렇죠. 노인복지관 그렇죠. 응? 그다음 시니어 클럽이 그렇죠. 거기 사람들 돈 자기 돈 자부담을 도대체 얼마씩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 여기도 인정해줘야죠. 위탁 삼척시에서 위탁받아 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적자라고 보고 우리가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보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들어보면 기분 나쁠지 모르나 여기 본부장을 자 모르겠어요. 뭐 이제 어떤 개념으로 처음에 이제 본부장을 파견시키고 업무를 좀 더 도와주고 체계화 시키는데 일을 역할을 했으면 3년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그럼 체계화 시킬 거라고 봐요. 철수해야 돼요. 없애야 그 자리를 없애야 된다고 봐요. 다음에 누가 수탁자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파견한 사람이 본부장이라고 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겠냐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시에서 돈은 대주고 간섭하지 말고 잘 운영되는지, 정말 거기서 나중에 1년에 한번 감사해가지고 운영진들이 어느 법인이든 간에 거기에서 돈을 허투루 막 쓰는지, 수입을 어떻게 그거 하는지, 그런 것만 잘 들여다보고 문제가 생기는지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골프장에 간섭하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도지리하실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의사진은 바람. 네. 이 건도 마찬가지로 네. 이 건도 심의회의에서 20쪽에 보면 수의계약을 통한 수탁자 선정이 적정한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건도 저는 보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강우 의원님 의견은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다른 의원님들 의견들. 이건 수의계약이잖아. 가곡 영원치 수의계약이잖아. 제가 좀 더 말씀.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강우 의원님. 이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네, 정정순 의원님. 네, 24페이지에 가곡 유아원천 수탁자 선정 방식의 검토 결과 수의계약을 통한 수탁자 선정이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통과도 네, 괜찮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뭐 표결하는데 의의 없으시죠? 네. 네. 가곡 유아원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영 8명 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등 6개 부서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별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정부서 김숙녀 팀장입니다. 징수부서 이순옥 팀장입니다. 세입관리부서 김미정 팀장입니다. 세수입부서 김영래 팀장입니다. 세무조사부서 안미옥 팀장입니다. 재산과표부서 김원준 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사업 6건, 신규 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무과 현원은 27명이며 2026년도 예산액은 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빈틈없는 세정 운영으로 지방세 안정적 확보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807억 4,600만 원입니다. 시세 494억 3천만 원, 도세 313억 1,6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은 960억 2,3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2.3%를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업무 실적으로는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시책 설명회를 삼척에서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업무 추진 실적 평가 시 2024 회계년도 지방세 및 세액 수입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25년도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 최우수상 수상, 지방세외 수입 우수 사례 발표에서 우수상 수상과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도 부가 순기별로 지방세 부가 징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공평가세뿐 아니라 징수율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과세자료 모니터링 강화로 지방세 적기 부가 징수토록 하겠으며 마을 세무사를 통한 세무상담 지원 홍보 강화 및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5년도 말 2월 된 체납액은 21억 6,9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2월액의 60%인 1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연도는 2월액 21억 1,500만 원 중 정리 목표액은 12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12억 9,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1.9%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체납 처분 실적은 재산 압류 2,213건 27억 3,800만 원, 재산 공매 7건에 8,300만 원, 차량 번호판 영치로 42대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자진 납부 등 독려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 정보 제한, 명단 공개뿐 아니라 재산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정례화도 체납 활동 등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관리 운영입니다. 2026년도 일반 회계 세입금 목표액은 7,413억 2,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시세가 494억 3천만 원, 세액 수입은 511억 2,800만 원, 이전 수입은 6,407억에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금 목표액은 9,506억 4,100만 원이었으며 12월 말 기준해서 세입 현황은 100억 5,800만 원을 초과하여 9,606억 9,900만 원으로 101.1%의 세입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수입액은 지방세 중에서 시세가 535억 8,500만 원, 세액 수입은 591억 2,600만 원, 이전 수입은 7,740억에 40억 200만 원, 보존 수입은 73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도 최종 세입 결산은 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2026년도에도 연중 1일 결산 및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세액 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5년도분 세액 수입 2월 체납액은 32억 2,4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40%인 12억 9천만 원입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세액 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은 2월 체납액 16억 4,200만 원 중 6억 5,7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92.2%를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재산 압류 935건에 8억 3,900만 원, 개인별 납부 안내문 발송, 그리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는 8대 300만 원을 영치하였으며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연 2회 세액 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신속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선 처분 등 적극적인 대처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및 성실 납세 환경 조성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는 관내 법인 중 60개 법인을 선정해서 자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52개 법인에서 9억 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체 기획 세무조사에서 26개 법인 1억 4천만 원을 추징하였고 직접 및 서면 조사 대상 60개 법인 중에서 21개 법인에서 1억 7,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에서 5개 법인 5억 8,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소득세는 133억 7,7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가 대비 96.5%를 징수하였으며 주민세는 28억 7,2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가 대비 99.1%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3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 60개를 선정하고 4월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등 취약 분야 기획 세무조사는 연중 실시하고 기타 수시로 가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착오 없는 부가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기반한 재산세 공평과세입니다. 2026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대상 건축물은 33,000호이며 이를 기준으로 2026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1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전년도에는 개별 및 공동주택 32,890호에 대하여 재산세 218억 8,900만 원을 부과하고 부가 대비 99%인 216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를 연 2회 실시하고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시책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전입세대, 일반 납세자 등에게 세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매체를 좀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지방세 관련 정보를 담은 소형 책자나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정확한 세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목별 부가 순기에 따라서 SNS,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및 적기 홍보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면 후 추징 등으로 인한 민원 해소 등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험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네네. 네, 107페이지에 지방세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 네네. 우리 시에서 지금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매년 11월 달 네. 저희가 지방세 이제 납부 성실 이제 체납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200명을 이제 선정을 해서 예. 5만 원씩 상품권을 네. 등기로 해서 다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그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네네. 굉장히 최우상도 받으시고 울상도 받고 굉장히 네네. 업무를 직원들께서도 이제 열심히 하시고 하셔서 네네.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분명히 이 성실 납세자들의 역할이 크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삼척은 기본적으로 예. 어떤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네네. 예. 물론 그 업무에 의해서 그분들이 어떤 그런 납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인식 전환을 하신 것도 크겠지만 네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 성실 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는 타 지자체보다가 훨씬 더 많은
그 어떤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네. 인센티브도 네네. 지금 뭐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를 시행을 하려 그러죠. 네네. 그거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예. 성실 납세자를 이제 매년 한 2월에서 추천을 네. 해서 3월 경에 이제 그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18개 시군을 네. 배정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13명이 저희 예. 삼척시에 이제 성실 배정이 납세자로 됐습니까? 예. 그렇게 그런데, 올라가서 예, 그분들이 그 외에 이제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좀 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네네. 이분들한테 과연 어떠한 그 혜택을 줄 것인가, 예우를 할 것인가. 뭐 예를 든다면 세무조사를 뭐 2년간 유예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많을 겁니다. 네네네. 예, 그러한 어떤 것들을 우리 삼척시에서 발굴을 해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저희들도 이제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성실 납세자분들에 대한 이번에 이제 자동차에 그 저기 주차장 감면 조례도 이제 반영을 하고 아마 그 성실 납세자분들이 1년간 그 세무조사도 유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는 뭐 더 1년을 더 해서 2년 유예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는 더 많은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111페이지에 세무조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60개 법인을 선정을 해서 그 네네. 선정 기준이 뭡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선정 기준은 일단은 취득 금액이 그 법인들이 1억 이상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든가 네, 100만 원 이상 이제 감면을 이제 받았다든가 이런 이제 업체들을 그리고 자본금이 한 10억 이상인 네, 그런 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60개 법인 중에서 네. 기존에 또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그 조사를 했던 법인들은 제외를 시키고 예, 나머지 법인 중에서 이제 60개를 예. 또 실익이 없는 법인들 이런 건 좀 빼고요. 그래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관리하고 하게 있는 빅데이터 활용을 혹시 하고 있나요? 빅데이터가 있나요? 저희가 따로 빅데이터 프로그램은 없는데 그 지금 차세대 프로그램, 지방세 예. 시스템에서 예. 저희가 법인들이 다 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인 이제 세액이라든가 뭐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해서라도 빅데이터는 축적을 해놓으셔야죠. 그렇게 네네네. 하셔야지 공정하고 투명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익을 보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3페이지에 네네. 세정 지책 홍보 활동 신규 사업 관련해서 네네네네. 지금 우리가 지방세 감면 처리 후 발생할 수 있는 추징 및 민원 최소화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뭐 사전 안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수시로 그 발췌를 해서 도래가 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또 가산금이 안 붙도록 예.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통 이제 보면은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거 이제 구입을 예. 해서 그 3년 이내 보유를 이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이내에 뭐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추징 요건이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산 양육 뭐 이렇게 이제 네. 하면서 주택 취득한다든가 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일단은 사전 이제 안내가 우선이고 사전 안내를 이제 못할 경우에 그리고 또 본인들이 또 인지를 하면 네. 매각을 또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민원실이나 이런데 리플렛이나 네. 홍보 책자를 그래 중요한 것들 그런 네. 것들을 발췌를 해서 비치를 하면 그분들이 손쉽게 좀 세정 여기 그 지식에 대한 접근을 네. 하면서 조금 불이익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네네. 사전 안내 등 이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네. 민원 최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현철 의원님 질의.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체납
산업백 관련해 갖고 네네. 이제 그 생계형이나 네네. 사실 그 무재산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 지금 이제 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제 지금 사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체납 예방이 최고의 또 징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좀 압박보다는 관리가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분할 납부나 유예를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잘해서 지금 무조건 이제 강제만 하다 보면은 또 징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 하여튼 그 지금 그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네네. 좀 똑똑하게 한번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어려운 사업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징수하는 방법을 좀 네네. 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가 이제 분납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납을 또 해드리고 있고 최대한 이제 민원 편의 위주로 예, 뭐 징수율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또 어려우신 분들 세금 납부하시는데 조금 편리하도록 이렇게 법 제도 내에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생경이나 하여튼 무재산 체납자들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 좀 고려를 해서 네네, 징수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네. 네. 효율적인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요. 네네네. 세외 수입 2월 체납액이 32억 2,400만 원이고 네네. 체납액 정리 목표액이 2월 체납액의 40%인 12억 9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세외 수입 2월액이 16억 4,200만 원이었고요. 네네. 또 체납액 정리 목표액이 2월액의 40%인 6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2025년도 기준 업무 보고 시의 기준을 보면 세외 수입 체납액은 16억 4,200만 원이었고 네. 올해는 32억 2,400만 원으로 거의 2배가 증가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급증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예. 어떤 항목에서 증가가 가장 컸는지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세외 수입 체납액들이 기존에는 거의 평균적으로 뭐 15억, 16억 선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지적 제조사 그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작년에도 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적 제조사가 그 지구들이 많이 이제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에서 납기가 또 이제 올해 한 6월 달까지 납기가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게 한 지금 납기 미도로 된 게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포함이 돼서 일단은 이제 금액적으로는 조금 늘어났고 네. 그리고 또 재조사를 해서 이제 지적을 이렇게 경계를 이제 선을 자르면서 이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있고 저희가 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금액이 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납기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여기 원인은 납기 미도래분이 예, 조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말로 결산해서 넘기기 때문에 2월액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예, 그렇게 잡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자료를 봤을 때는 전년 예. 대비해서 2배가 늘었으니까 그렇죠. 제가 예. 질의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민원과에서 하는 지적 제조사 사업이랑 관계가 깊다 이 예, 말씀입니까? 예, 거기도 있고 개발 부담금도 일부 있는데 제일 큰 게 이제 민원 제조사, 네네. 그 지적 제조사 조정금이 가장 큽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시군별로 거의 비슷한 형태가 시군별로 지적 제조사 거의 비슷한 조정금 형태라 때문에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예. 정리 실적 안에 보면은 네네. 정리 보류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실제 징수된 금액이 아님에도 예, 예.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네. 실적 징수 성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전년도 정리 보류액이 1억 9,800만 원이었거든요. 네네네. 올해가 1억 2,900만 원에서 다소 줄기는 했지만은 네네.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정리 보류액이 어떤 기준과 사유로 분류가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정리 보류는 체납액으로 넘어오면은 최대한 징수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무재산인 분들, 네. 예, 그리고 행불이 되신 분들 뭐 이렇게 연락이 소액들의 이제 그 체납액들은 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속 관리를 하다가 재산도 이렇게 조사를 다 해보고 실익이 없는 분들, 예, 그리고 좀 오래된 이제 그 체납액들은 일단 정리 보류로 넘겨서 향후 5년간 또 관리를 합니다. 하다가 일부 이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세금을 낸다든가 이러면 또 해제를 해서 다시 또 징수를 하고, 예, 금액이 좀 큰 것들은 10년까지도 있는데 최대 거의 한 5년까지는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 5년까지는 예, 예. 자료 관리를 하고 계신데 네네네. 그러면 정리 보류액의 주요 이제 사유는 그러면은 예.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예, 예. 오래된 그 이제 예. 체납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뭐 압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압류를 해놓으면 이분들이 언젠가는 매각을 할 때 돈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재산 자체가 아예 없는 분들은 저희가 받는 것도 한계가 또 있고 그러면 계속 그냥 놔두면 체납액으로 관리가 되고 이래서 이제 정리 보류로 넘겼다가 네. 그 나중에 이제 징수할 수 있으면 하고 결산 최대한 처리하고. 예, 시효가 지나 버리면은 한 5년이 지나거나 소액은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시효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또 다시 또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예, 예. 보류액 중에서 실제 징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가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는 정리 보류를 했다가 취소를 한 게 한 4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제 해제를 한 체납액은 1,500만 원인데 네. 실제 징수를 한 건 한 3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아, 그 정리 300만 원. 보류액 중에서도 예, 예. 음, 그 정도로 그 정리 보류액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예, 매년 보니까.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조금 또 좀 예.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그걸 원인을 좀 분석을 했더니 저희가 그동안 이제 정리 보류라든가 이런 걸 체납 활동도 많이 하고 이래서 했는데 이제는 거의 정리 보류 대상도 점점 줄어듭니다. 압류 이런 것들은 해놨는데 네네. 몇 년 동안 계속 저희가 정리 보류를 또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효율적으로 예, 예, 주민들이 조금 저기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네. 노력하면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 세무과의 목표는 이제 징수 활동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또 세무과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 가장연필원 팀장님과 지원 여러분들께서 잘해 오셔갖고 여러 가지 성과도 있는 건 알지만 또 이런 부분도 정리 보류액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은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네네. 그다음에 압류라든가 안내문 발송, 뭐 전화 독촉 등 여러 징수 활동을 다양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실제 징수로 얼마나 이어졌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각 징수 활동별로 조치한 건수 중 예. 실제 이제 징수로 예, 예. 이어진 건수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런 징수 활동 대비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좀 저희가 네. 일단은 이제 체납액으로 되면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산이 있으면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요. 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공매도 한 7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뭐 그냥 내 재산이 팔려도 괜찮다 이런 분들은 돈도 없고 낼 그게 능력이 안 되면 그러는데 좀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 그 재산을 어쨌든 본인이 보유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재산세를 그 세금을 밀려있던 체납액들을 이제 징수를 또 하고 그리고 번호판 영치 활동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나가서 이제 번호판을 일단은 그 체납액이 저희가 시스템으로 다 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 어떤 차가 체납이 됐는지 다 확인이 되거든요. 확인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시군 합동으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나가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그 예고문을 붙여드립니다. 예고문을 붙이면 이제 또 영치는 번호판을 떼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일단 세금을 납부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96대를 일단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4,500만 원 정도 예고를 했더니 저희가 바로 이제 납부한 거는 한 50대, 54대 정도는 이제 바로 납부를 했고 그 번호판 영치까지 간 게 지금 42대가 됐거든요. 네네. 거기에서도 이제 42대를 영치를 했더니 번호판을 또 찾으러 또 저희 또 세무과에 옵니다. 그래서 한 2,300만 원 정도 이제 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세액 수입 분야도 그 농지 불법 이용해서 저희가 그 공매를 한 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네. 이분이 그 또 뭐 부가 처분 취소 요청을 지금 해가지고 행정 심판을 저희가 공매 처분을 해서 예고를 다 했더니 이분이 이제 중앙 그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해서 취소 처분 요청을 해라 이래서
저희가 농정과하고 있다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은데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예. 다양한 징수 활동을 하면서 또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소송 붙은 거는 예, 예. 그분이 저기 세금을 내야지만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부당하게 저희가 처분했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은 그런데 저희는 이제 뭐 행정에서는 또 행정 절차대 절차를 다 밟았을 절차대로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그렇죠. 또 네네.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러니까 그분들은 또 억울하시다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체납 정리 실적 중에서요. 네네. 보통 결선 처리나 징수 불능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요? 체납 결선 처리 우리가 이제 체납 정리 실적 중에서 결선 처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결선 처리 몇 년 지나면 보통 해요? 보통 뭐 한 5년 이상 또 지나면 결선 처리하는데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계속 당해년도 우리가 요 목표액 잡는 게 15% 잡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징수액은 25%, 45% 지방세 네네. 같은 경우는 45%또 이제 정리보료는 한 15% 정도 잡는데 기존에 이제 뭐 계속 예전부터 이제 누적된 건들은 조금 많습니다. 정리보료된 건들은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꾸준히 이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여러 네. 가지 좋은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는 만큼요. 네네. 조치 건수 중심이 아니라 네네. 실제 효과 중심으로 체납 관리 체계를 더 네네. 좀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네. 또 앞으로도 우리 시민 체감형 세액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네. 세심한 개선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네네. 107페이지 뭐 첫 번째 장인데요. 네네. 우리 세무과는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준비 잘 하셔가지고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체납액도 관리하는 거 보면 인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보면 우리 시세도 시세지만은 도세에 네네. 있어서 취득세가 있어요, 그죠? 네네. 취득세를 2025년도 보니까 네네. 신규 업무 보고의 신규 사업으로 네. 이게 이제 취득세를 감면 대상에서 이제 추진 대상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뭐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네네네. 감면을 받았는데 예. 그 부분이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네네. 뭐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저희도 있습니다. 있어요?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생애 네. 최초 주택으로 해서 젊은 분들이 네. 그걸 매입을 해서 음. 또 작년하고 올해 기준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근데 작년에는 뭐 3개월 이내에 전입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또 추징 요건에 또 해당이 되고 또 3년 이내에 또 이제 매각을 해버리면 그 사이 보유 기간이 이제 그 안 되니까 보유 기간을 미준수해서 이제 추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포함이 돼 있나요? 네네. 뭐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신혼 부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광원 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저기 시군에 인구 감소 지역 이제 감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감면은 한 884건에 49억 정도가 감면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경우도 이제 뭐 3,084건에 3억 7천 정도가 이제 감면이 됐는데 이런 감면 대상 중에서 저희가 그 이제 이행 기간이라든가 그 감면 요건을 이제 불충족했을 때 저희가 이제 또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추징도 하고 그리고 또 추징이 또
뭐 계속 저희가 추징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또 사전에 시기가 도래가 되면 또 안내도 또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사전 예. 안내 절차도 예, 있고 예, 예, 예. 그렇게 충분히 예. 사전 안내도 가죠. 예,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발췌를 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월. 그런 부분도 예. 규정을 개인들은 조금 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예. 지키지 못하고 예, 예. 감면은 혜택은 받았는데 예, 예. 이래서 감면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감면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추징해야 되잖아, 그죠? 네, 네, 네.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신속하게 잘 이제 사전 공지도 한다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대부분 이제 취득세 이렇게 그 할 때 신고하실 네. 때 창구에서 할 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네, 또 깜빡 잊으시고 네, 네, 네. 뭐 하루 이틀 차이로 네. 매도를 해서 네, 네.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예. 혹시 우리가 장기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주시던데 장기간 이렇게 체납하면 네네. 뭐 도저히 이렇게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네네. 정리 보류로 하신다고 하셨잖아, 그죠? 네네네. 정리 보류를 이렇게 뭐 재산이 없고 이렇게 장기간 체납이 되고 이러면은 결손 처분도 또 이루어지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결손 처분을 하고 예. 사후 관리는 몇 년 정도의 몇 년도까지 몇 년까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나요? 저희가 5년이고 네. 그 지방세가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네. 10년까지 이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재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재산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변동이 이- 가끔 생깁니다. 가끔 생겨요. 예, 그래서 결손 처분은 했지만은 예. 그 기간 내에 잘 예. 사후 관리를 잘 해서 예. 또 재산을 또 징수하는 재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혹시 과장님 네. 이중과세라든가 아니면은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환급금이 있잖아요, 우리 시도.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환급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연간 2024년도는 한 3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한 16억 정도. 예. 16억 정도. 2025년도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거의 한 16억 정도로 이제 어. 환급이 예상이 되고요. 작년 네네. 같은 경우는 그 소송건으로 해서 네. 지방소득세가 환급이 좀 큰 건이 있어가지고 16억 정도 작년에 또 환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전년도에는 그랬는데 작년에는 하여튼 평균적으로 그 정도. 과장님 이게 환급하는 부분을 예. 본인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본인이 모르고 잊고 있어요. 이런 예. 부분은 본인이 이렇게 환급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청하지 못하고 이러면은 예. 이럴 자기가 더 추가로 세금을 낸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저희가 다 환급액이 이제 저희가 세액을 계산하다 특히나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매매가 일어나면서 또 환급 돌려줘야 되는 게 많고 네네.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도 환급액이 이제 발생이 되면 저희가 안내를 또 해드리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연락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세금이 이제 또 부과가 될 때 차감도 해드리고 네.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예. 110페이지 보면 네네. 세무조사 있어요, 그죠? 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무조사는 우리가 특정인이나 특정 뭐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예. 치우치고 이러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진 않고 네, 저희가 이제 1년에 자체 그 세무조사는 60개 법인하고 나머지 또 기획조사 같은 경우는 네, 그 뭐 가점주주라든가 기타 뭐 당년 연도에 그 뭐 신고건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또 신고가 덜 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러면 나중에 또 부과를 하면은 가산세 이런 게 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획 조사를 해서 제때 납부를 하시도록 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의심이 되는 업종이라든가 예, 예,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예.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하실 때도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네. 잘 세무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네네. 네 우리가 보면
세무과는 이렇게 봤어요. 저도 세무과 이렇게 보면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이 자체 수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전 수입 국가나 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여서 네, 징수해서 네. 우리 시 1년 동안 각종 사업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세도 그렇고 세수입도 그렇고 연체가 뭐 지방세는 한 20억에서 22억, 2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네, 네. 그리고 뭐 세수입 같은 건 한 15억, 16억 이렇게 예, 예. 되는데요. 징수율은 보면은 상당히 높아요. 90 한 몇 프로 되나 7% 되나요? 평균 저희가 지방세는 한 96%에서 99%까지 네. 세목별로는 조금 틀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네네. 그렇다고 또 새로운 세원 발굴이 자체 수입의 세원 발굴이 그렇게 예, 예. 쉽지 용이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도 우리가 보면 1년의 예산이 자체 수입이 약 한 1,200, 1,300억 네네.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하여튼 세무과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해 들어가겠습니다. 의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